대수 개념 강의 5강 로그 함수 한번 촬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원래 촬영, 오리지널 촬영에서는 이제 이거 끝나면은 유형 중심 몇 단원 해라, 몇 단원 해라,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해라 라는 걸 갖다가 다 적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이 새 교과 과정 유형 중심은 문제집을 못 구했어요, 아직. 예. 근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거는 못 하는데, 그거는 업데이트가 되면은 바로바로 이 제목으로 설명란에다가 업데이트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유형 중심이냐? 제가 지금 촬영을 교재를 한 3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3개를 4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4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유형 중심이에요. 그냥 고난이도. 그게 시작 난이도로 가장 좋다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책을 아직 못 구해서, 아무튼 그거는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제목란에다가 또는 설명란에다가 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수함수하고 똑같죠. 그냥 우리 친구 x가 이제는 로그 y는 로그 a의 x, 즉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를 갖다가 로그 함수라고 이름 붙이게 된다. 그리고 뭐 그래, 우리 친구 x가 밑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진수에 진수에 미친놈이네. 진수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밑에는 들어가면은 진짜 이상한 함수와 그래프가 나와 버려요. 예,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정의역이랑 이런 거 찾는 건 아무 문제 없을 거지만, 지난번 지수 함수 때는요, 수원에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느라 조금 덩어리가 커졌고요. 로그 함수는 진짜 별거는 없거든요. 별거는 없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 예, 아무튼 나 왜 이렇게 오늘 말을 못하지? 예, 아무튼 근데 약간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죄송해요. 머리가 멍한가 봐.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전하죠. 이 밑은 왜 1이 아닌 양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에서 1 사이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지수함수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라고 하면은 그냥 로그 2에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점을 찍어 보세요. 찍어 보시면은 x가 얼마이면은 0 넣으면 안 되죠. 예, x는 당연히 0보다 큰 진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거 다 정리를 갖다가 할 거지만, 그러면서 x 대신에 1로 보시면은 1,0을 갖다가 지나게 됐고, 조금만 크게 갈까? 1,0을 갖다가 가게 될 거고요. 2를 넣어 보시면은 2,1, 로그 2의 2는 1이 되게 될 거니까 3 넣으면 나는 값 뭔지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4를 갖다가 넣으시게 되면은 2로 가게 되는, 또한 2분의 1을 갖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로 가게 됩니다. 4분의 1을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로 가게 됩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즉 여기에서도 우리가 해볼 거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시면 되는데, 이미 이제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즉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고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1승의 x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승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즉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로 갈 수 있는 거고, 즉 요 놈은 요 그래프를 갖다가 무슨 대칭? y축 대칭한 그래프라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즉 a가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요 그래프를 갖다가 뒤집어 주신 형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 요렇게 수치로 보셨으면은 이제는 y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되게 될 거고, y는 로그 a의 x 0에서 1 사이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요건 다음 장으로 안 가고 그냥 여기에서 정리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가 되게 될 거고요. 똑같아요. 팩트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지. 지수함수랑 되셨어요. 그 다음에 A가 어디에서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무슨 함수가 되게 된다? 감소함수가 되게 된다. 뭐가 됐든 정의역. 정의역은 X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X가 될 수 있는 값을 갖다가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진수잖아. 진수는 어때야 된다? 진수 조건은 당연히 외워야 돼요. 진수와 밑에 조건은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X는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치역, Y값 얘기하는 거죠. 치역은 Y인데 지금 그래프를 갖다가 보시면은 모든 Y값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모든 실수가 되게 돼요. 되셨나요? 또한 얘는 이거는 그냥 정의역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즉 x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즉 x는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x는 0이라는 이 휴전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x는 0이라는 뭐를 가지게 된다? 수직 정근선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 요렇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로그 함수는 별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얘는 문제에서 크게 재밌게 문제 정의역을 갖다가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는 되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수직정근선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을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는데, 그거는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깊어요. 너무 깊고 너무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건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정의역은 무한정으로 주되 치역을 갖다가 제한하는, 즉 수평정근선을 가지고는 분명히 장난을 갖다가 많이 칠 수 있고요. 즉 지수함수를 가지고는 장난을 많이 칠 수 있는데, 이 수직정근선은 그냥 정의역이 제한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x는 0이라는 수직정근선을 갖다가 가진다라는 이 팩트 자체는 잊어먹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동일합니다. 이제 이걸 설명을 다시 안 드리겠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거 보시면서 그거 하신 분들은 요거 전전 강의, 즉 이게 몇 강이지? 5강이죠. 그러면 4강, 3강 하면 되나? 예, 3강에 가시면은 거기에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원래는 이제 수상에서 확실하게 해 왔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갖다가 한 번만 더 정리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식들은 따로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는 적을 필요가 없지. 우리 머릿속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팩트 자체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 그런 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수투 때 나중에 가면은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드리긴 하는데, 우리 수화에서 함수를 갖다가 배울 때 어떤 함수 y는 fx, 즉 얘는 f라고 하는 놈은 x에서 y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그 역함수를 갖다가 y는 f의 인버스의 x라고 이렇게 이론 붙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어떤 함수 f 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f 인버스라고 부르고, f 인버스는 y에서 x로 보내는 함수이다. F 인버스, 즉 우리 이제 배웠잖아. 인버스라는 걸 갖다가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아니 인버스라는, 나 오늘 미친놈이네 진짜. 예, 인버스라는 걸 갖다가 배웠잖아요가 아니라, 우리 지수에서 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안 배우듯 마이너스 승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F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F분의 1이다 아니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F 인버스라고 했지 F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되셨어요? 이거는 미적분 가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혁신적인 또라이 짓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 되셨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 혁신적인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인 또라이 짓을 하게 돼요. 예,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제 마이너스 1승을 갖다가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에서 역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많이 쓰이는데, 그래, 쌤, 역수잖아요. 어, 역함수 할 때 역수나 같은 역을 쓰는 거 아님? 즉 2의 역수는 2분의 1인 거니까 역함수의 함수의 역함수는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나 말 진짜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진짜 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은 어떤 그 사칙 연산 체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내용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의 역수는 2분의 1이다. 이거 보편적으로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곱하기라는 사칙 연산 내에서 역수가 2분의 1이에요. 즉 더하기라는 사칙 연산 내에서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역이라는 말을 갖다가 명제에서도 배웠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은 얘의 역명제가 Q이면 P이다인데 뭐 이거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라는 세계에서의 역이에요. 되셨어요. 그리고 이 인버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을 갖다가 얘기하면은 전부 다 인버스거든요. 예, 명제에서도 인버스고 그다음에 그 뭐 예, 인버스 넘버가 되게 되고 뭐 아무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은 똑같은 단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냥 역함수의 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표현이에요. 절대로 마이너스 그 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호가 모자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쓰는 것뿐이지 절대적으로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 1 승으로 생각하시면은 절대 오산이세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자,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많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뭐, 물론, 지수함수, 어떤 지수, 부분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는 거의 안 나올 거니까, 수원에서는 그닥 많이는 안 따지거든요. 많이는 안 따지니까 제가 역함수. 근데, 이미 그거는 오픈이, 이거 올라갈 때쯤에는 오픈이 될 거니까 제가 수투에서 이미 수투 강의는 다 찍어놨어요. 수투 강의에서 제가 역함수 관련 정리를 다 해드려요. 수투랑 미적분에서 해드리거든요. 예, 수원에서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 오늘 기본적인 개념만 아무튼 그 강의를 링크를 갖다가 댓글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가서 보시고 오셔도 거기에서 못 알아듣겠는 거는 패스하시면 되세요. 그냥 뭐 미분이라든가 적분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그냥 패스하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y는 fx에 또 수하에서 배운 거예요. 역함수가 있다라면은 역함수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고요. 즉 우리는 예를 들어서 y는 3x 빼기 1이라는 이런 함수의 역함수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거는 말 진짜 너무 많은데 예 fx라고 하는 거는 함수 원래 펑션은 맞습니다. 예, 이것도 또한 그래요. 그래서 펑션, 함수라는 뜻 때문에, 기능이라는 뜻 때문에 f of x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함수, x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은요, 수학에서는 이 f of x라고 하는 걸 갖다가 x로 이루어진 식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리고 어떤 f of 만약에 x, y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는 x, y로 이루어진 식인 거예요. 식의 그냥 이름인 거예요. 되셨어요? 예, 실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x, y, z로의 함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z로의 함수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더 이상 함수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는 이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 0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f의 xy 요 식을 갖다가 xy로 이루어진 식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이라고 이렇게 두고 f의 x, y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그냥 두실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이 f는 함수라는 그 기능은 상실한 그냥 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되죠. 말 진짜 근데 분명히 저처럼 나중에 되면은 뭐야 이 기호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정확하게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저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특히나 가르치려고 하니까. 예, 아무튼 요렇게 있을 때 우리는 요렇게 y는 fx 즉 x로 이루어진 식이었던 거니까 요렇게 풀려 있는 식을 갖다가 한쪽에 y는 지금 y is equal to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갖다가 y에 대해 소개해주는 y를 소개해주는 식인 거예요. y는 이런 애란다. 즉 그걸 갖다가 y에 대해 풀린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적 표현이 아니라 그냥 만국적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solved for y예요. 그래서 이렇게 y에 대해 풀려 있는 식을 첫 번째 뭐에 대해 x에 대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x, y를 자리 바꾸면은 역함수가 나온다. 인데 자 이제 여기에서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투를 갖다가 수투는 다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갖다가 가시잖아요. 역함수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 계속 괴롭힌다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이게 스텝 1이고 스텝 2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학원들에서도 선생들이 한 번씩 이 순서를 갖다가 바꿔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XY 먼저 식에서 XY 먼저 바꿔주고 Y에 대해서 풀어주면 그게 역함수다. 예, 맞아요. 이 순서를 갖다가 바꿔주셔도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F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함수이다. 즉, 이 기본기를 갖다가 잊어버리게 되세요. 예,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역함수에 대해서도 조금 민감한 편이거든요. 예, 민감한 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원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역함수의 그래프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가 역함수의 그래프이다는 걸 갖다가 자꾸 망각하게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어차피 결과는 같은 거니까 이 1번, 2번을 갖다가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함수의 원래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릴게요. 얘의 그래프를 갖다가 y에 대해 풀려 있는 식이잖아요. 즉 1번에 의해서 얘는 x는 y 더하기 1 나누기 3, 즉 x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역함수예요. 되셨어요. 왜? f라고 하는 거는 x 값에다가 뭘 넣으면 y 값이 툭 튀어나오는 이런 함수거든요. 근데 원래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y에서 x로 거꾸로 가는 함수예요. 즉 y 값에다가 뭔가를 툭 넣으면은 x가 튀어나오는 이 함수가 역함수입니다. 원래는. 되셨나요? 그래서 fx가 만약에 3x 빼기 1이었다면 여기 식에서 f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3분의 y 더하기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f 인버스의 y여야 합니다. 왜? y를 넣는 거니까. 되셨나요? 근데 이게 꼬라지가 보기가 그래서 얘는 x 여야 하는 건데 이게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또는 이제 이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뭔데 xy 좌표평면에 보기 쉽게 해준 게 2번 스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꼭 좀 진짜 진짜 별거 왜 그따위 짓을 하시는지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괜히 그렇다고 뭔가 굉장히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건데 왜 아무튼 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스텝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갖다가 바꿔주신 즉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3분의 x 더하기 1. 보편적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값을 갖다가 x라고 두고 나오는 값을 y라고 두니까 이렇게 시각적, 비주얼적으로 잘 보이도록 이렇게 두는 거죠. 되셨나요? 즉 이렇게 역함수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y는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이 정리하면서 들어갈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y는 a의 x 승 그래프를 갖다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뭐였고요? 미친놈이네. 정의역은 x, x는 모든 실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나오는 치역은 y,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게 돼요. 그죠? y는 0이라는 수평정근선을 갖다가 가집니다. 그죠? 되셨나요? 물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a가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감소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즉 우리는 이거 뭐 물론 이거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지수함수를 갖다가 미리 배웠으니까, 미리 배웠고 문제를 갖다가 다 풀면서 오셨겠죠, 설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함수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즉 y는 a의 x승이다라는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우리는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x는 로그 a의 y다라고도 뽑아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그의 굉장한 승질 중에 하나가 지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끌어내릴 수 있는 승질이 있잖아요. 됐어요. 즉 지수 함수에 왜 우리 x가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수 함수라는 거지. 즉 지수 함수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로그다. 즉 y는 로그 a의 x의 이 양변식에서, 왜 이거는 y에 대해 풀린 식이거든. 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링크 꼭 걸어 드릴 테니까 가서 보세요. 즉 얘는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 뭐 지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실수 전체에서 양의 실수로의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y에 대해 풀려 있는 식이잖아요. 되셨나요? 즉 이 식을 갖다가 양변에 로그 베이스 a를 한번 씌워 보자라는 거지. 왜? 지수를 갖다가 지수 능력을 상실시켜 보자고. 되셨어요? 즉 로그 a의 y는 x가 되게 되네. 엄마야, y에 대해 풀려 있던 식이 로그 베이스 a를 씌움으로써 뭐가 되게 되네? x에 대해 풀린 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x가 이왕 이렇게 풀렸으니까 x, y를 한번 바꿔보자. 즉 y는 로그 a의 x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했는 행동을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y에 대해 풀려 있는 식을 x에 대해 풀었고 x, y를 갖다가 자리 바꿔주니까 무슨 함수가 나오더라? 로그 함수가 나오더라. 근데 지금 이 행위 자체가 뭐 때문에 뭐 하는 행위와 동일하더라? 역함수 구하는 행위와 실제 역함수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로그 a의 x승, 즉 지수함수와 밑이 a인 로그 함수는 역함수의 관계인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갖다가 좀 해보자고요.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갖다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a는 1보다 크다라는 가정으로 그냥 그래프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였던 거잖아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xy 또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3단원에서 제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주셨을 때 왜? 지금 딱 보니까 y에 대해 풀려 있는 식을 갖다가 x에 대해 풀어주고 스텝 2에서 뭘 했죠? xy 바꿨죠. 잠깐만, xy 바꾸는 거 또 어디에 있었더라? 예, 그죠. 이건 또 대칭에 있었어. 되셨어요. 즉,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따로따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xy 자리 바꾸는 거. 뭐 대칭이더라? y는 x의 대칭이더라. 우리 대칭 이동에서 배웠잖아. 근데 역함수를 갖다가 구해보니까 x에 대해 풀어주고 최종적으로는 xy 자리 바꾸더라. 즉 원함수와 역함수는 뭐가 되게 되더라?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프가 되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되셨나요? 제가 이걸 갖다가 아니 근데 그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라고 하는 거 아닌데 요것만 요런 수평적 근선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 되셨어요. 자, 가봅시다.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였다라면은 f 인버스는 왜? 우리는 지금 얘가 보니까 a의 x승 그래프에 뭐가 되게 되더라? 함수의 역함수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y에서 x로의 함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진수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게 되는 거고요.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즉 치역이 이렇기 때문에 얘의 정의역은 x, x는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에이, 근데 우리는 솔직히 진수 조건으로 하는 게 더 편하긴 하죠. 되셨어요? 왜? 제가 진수 조건 그만큼 밑에 조건, 진수 조건 그만큼 강조를 해가지고 중요하다 했으니까 되셨나요? 근데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라는 걸 갖다가 필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즉 얘의 치역이 정의역으로 오고요. 정의역이 뭐가 되게 된다? 치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치역, 즉 y는 모든 실수가 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리고 이런 지금 수평정근선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왜? 내가 이 그래프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은 이 수평정근선도 어떻게 되겠다.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겠다라는 거죠. 즉 대칭이 돼버리게 되면은 x축이 아니라 y축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파란색.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x는 0이라는 수직 정근선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 그리고 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뒤집어 주신 H인자. 예. 이런 그래프가 오씨 꽤잘 그렸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는 y는 a의 x승 그래프가 되게 될 거고요. 얘는 y는 로그 a의 x승 그래프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되셨나요? 즉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수 법칙과 로그 법칙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은 두리뭉실하게 희한하게 지수는 이제 우리가 곱하기는 더하기로 간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곱하기는 더하기로 간다. 근데 로그는 더하기는 곱하기로 간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외워주시면은 헷갈려요 나중에. 왜냐하면은 지수는 서로 다른 두 지수의 곱은 한 지수의 더하기로 간다. 이게 정확한 문장이고요. 로그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로그, 밑은 같지만은 두 로그의 합은 n으로 간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합은 곱으로 간다. 그 다음에 곱은 합으로 간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얘도 말은 그냥 곱은 합으로 간다. 얘도 오히려 더하기는 곱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리뭉실하게 곱하기는 더하기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 너무 싫어합니다. 곱하기는 더하기로 간다. 더하기는 곱하기로 간다. 두리뭉실하게 외우는 거 너무 싫어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그가 어디서 계산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하실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런 거는. 되셨어요? 그렇지만은 공식만큼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요. 물론 저는 다 설명을 해줬지만은 해주면서도 계속 제가 막 욕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 필요 없어요. 그건. 되셨어요. 그렇지만은 공식만큼은 철저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절대 안 되신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둘의 그거 봐봐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쌤 잠깐만 지수하고 로그는 완벽하게 다른 거 아니야? 왜? 지수는 곱이 합으로 가고 로그는 합이 곱으로 가는 애인데 근데 지금 봐봐요. 표현을 갖다가 조금만 바꿔버리면은 오히려 로그도 곱이 합으로 갈 수 있고 지수도 합이 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이. 되셨나요? 즉 둘은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되면서도 반대의 성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둘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되셨어요? 역수는 아니지 역함수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로그함수의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수직 정근선을 구하는 거는 지수함수에서 찾아내고, 그거 미쳤어. 그 짓을 왜 해? 그냥 로그에서 바로 읽어내면 되지. 아, 미쳤어까지는. 그 언제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고 난 다음에 y는 x축에 대칭해가지고 그래프 그릴 거냐고. 미쳤어요. 그냥 로그는 로그대로 따로 그리면 되는 거지. 그냥 수직 정근선 그어버리고 하면 돼요. 되셨어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수하고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즉,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한 문제에 나오잖아요. 같은 문제에 밑이 같은 지수와 로그 함수가 나와. 갑자기 출현을 해.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명히 역함수 관계를 갖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뭔가 y는 x의 대칭인 이런 형태를 갖다가 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그걸 갖다가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부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신기해. 그리고 신기하고 우리는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거는 좋아요. 좋지만은 로그는 로그대로 그냥 로그 함수 내에서 읽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단지 지수와 로그는 역함수의 관계고 그 역함수인 걸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는 굉장한 단골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한동안 안 없어질 거예요. 암만 수능이 몇 년이 더 지난다고 하더라도 안 없어질 문제입니다. 되셨어요? 즉, 왜,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역함수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역함수, 구하는 법 알았으니까 나는 역함수 이제 다 못 구해요. 못 구해요. 역함수 구하는 법 알았다고 해서 풀 수 있는, x에 대해서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푸는 문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역함수 관련 문제가 나오면은 실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역함수는 지수로그 역함수, 1차 함수 역함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되셨나요? 즉, 그 외의 역함수 문제는 거기만의 방법으로 좀 문제를 갖다가 푸셔야 되고요.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수로그만큼은 역함수를 갖다가 구해서 푼다라는 거죠. 뭐 물론 그거 100%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수 로그가 나왔다. 밑이 같다. 얘는 분명히 거의 95%의 확률로 얘네들이 역함수임을 이용해서 뭔가 기하적으로 즉 지오메트릭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약간 그 두 점 사이의 길이라든가 대칭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걸 갖다가 머릿속에 꼭 명심을 하고 계시면 문제 풀이가 조금 쉬워지실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요렇게 로그 함수 마무리하고 이제 5단원 삼각비 드디어 죽음의 삼각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